LA 카운티의 코로나19 위험도 단계가 높음 수준으로 격상됐습니다. 2주 동안 안정세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실내 마스크 의무화가 재시행될 전망입니다. 원숭이 두창 확진자가 늘면서 백신 접종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틈을 노려 백신을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한 업체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치솟으면서 가격 인상 대신 제품 용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 현상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사이에선 손님을 대상으로 한 눈속임에 지나지 않는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가 폭등의 여파로 미국인의 한 달 생활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값과 렌트비가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4일 첫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5개월 만에 13만 명을 넘었습니다. 입원 환자와 사망자도 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소진 특파원입니다.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이번 주 들어 크게 늘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집계로는 12일 기준 12만 3천 명으로 지난주 10만 명을 유지하던 것에서 하루 평균 2만 명 넘게 늘었고 뉴욕타임스의 자체 집계로는 13일 기준 13만 명이 넘었습니다. 13만 명이 넘은 건 5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지난달 10만 명대를 유지하며 확진자 수가 정체 양상을 보였는데 하위 변이인 BA.5가 확산되면서 다시 상승하기 시작한 겁니다. There's also fatigue, sore throat, headache. Anecdotally, we're seeing some of this more with BA.5. 백신을 맞았거나 코로나에 걸렸던 사람도 하위 변이에 다시 감염되는 경우가 나오고 있습니다. The thing that is important to note is that immunity against infection wanes pretty quickly and it goes way down. 실제 확진자는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 내 확진자가 공식 집계보다 10배 많은 100만 명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입원 환자도 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9만 명에서 10만 명 수준으로 정체됐던 지난달에도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증상이 심한 감염자는 계속 늘었습니다. 지난달 초 2만 명대 초반이었던 입원 환자는 이제 3만 명이 훌쩍 넘었습니다. 하루 평균 사망자도 증가해 4월 중순 이후 처음으로 400명을 넘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LA 카운티의 코로나19 위험도가 높음으로 다시 격상됐습니다. 바바라 페러 LA 카운티 보건국장은 오늘 LA 카운티의 코로나19 위험도를 높음으로 격상시켰고 오는 29일까지 확진자 수가 내려가지 않을 경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다시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에 따르면 오늘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8,500명대로 일주일 전보다 3,000명 늘었고 신규 입원 환자 수와 사망자는 각각 150명과 14명을 기록했습니다. Over the past few days, we've had to hold patients in the emergency room for 12, 24 hours until we have beds available in our hospitals. And if we continue at this pace in the next week or two, we may have to go back to those days where we were rationing care. 한편 연방식품의약국 FDA는 어제 바이오 기술업체 노바백스의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긴급 사용을 승인하며 기존에 있던 화이자와 모더나, 얀센에 이어 공식적인 네 번째 백신이 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원숭이 두창 감염 사례가 속속 등장하면서 백신 접종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버클리의 한 백신 접종소에는 수백 명이 몰리면서 일부 주민들은 9시간 넘게 기다려야 했는데요. 그런데 백신 접종 행사를 시행한 업체 측이 돈을 더 내면 줄 서는 시간을 절반으로 단축해 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원숭이 두창 임시 백신 접종소 앞 백신을 맞기 위한 대기 행렬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None of us had expected to wait 8 hours in line. 캘리포니아주에 보고된 원숭이 두창 감염 사례는 250건. 실제 확진자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원숭이 두창 백신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수요가 공급을 앞지른 가운데 백신 접종 행사를 주최한 업체가 백신을 빌미로 대기자들에게 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If you paid to get in, that there was assurances that you would get a shot and that it was a shorter line. There were employees of Steamworks who were walking around and telling folks waiting in line that if they paid to get in as a guest,
they would be in a shorter line and they'd be allowed to wait inside. 돈을 낸 사람들은 대기 시간을 절반 이상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불안 심리를 악용해 돈벌이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숭이 두창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빈부와 관계없이 백신 접종이 보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겁니다. The experience I had was very fortunate and I paid for it. I do think, giving priority to their customers in this particular instance is a bit unethical. 버클리시 당국은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뉴욕의 원숭이 두창 확진자는 336명으로 집계됐으며 이 같은 확산세에 백신 예약 사이트에 접속이 폭주하면서 백신 예약 실패가 속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미국의 6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3% 상승했는데 사상 최고치였던 올해 초 기록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이번 달 연준의 금리 인상 폭이 1%포인트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영 기자입니다. 미국 노동부가 현지 시각 14일 6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3%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에너지 물가가 10%나 뛰어올라 상승세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품 도매 물가도 2.4% 올랐고 서비스 도매 물가 역시 0.4% 상승했습니다. 지난달 생산자 물가지수 10.8%보다 높은 수치인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의 영향으로 사상 최고 기록을 세웠던 지난 3월 11.6%에 근접했습니다. 월간 상승률도 1.1%로 지난달 0.9%를 뛰어넘었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는 인플레이션의 선행지표로 간주되는데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어제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9.1%까지 치솟아 4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가오는 26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금리를 한꺼번에 1%포인트를 올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What they deem to be necessary to get inflation under control. 외신들은 한 번에 금리를 인상하지 않더라도 연준이 지난달에 이어 이번 달에도 0.75%포인트 정도 수준의 금리 인상을 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원자재 값과 운송비 등 모든 가격이 상승하면서 기업들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마트나 매장 등에서는 제품의 가격은 전과 똑같지만 크기나 용량이 크게 줄어드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 현상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한테 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 전역 식료품 매장에서 판매되는 시리얼입니다. 최근 이 시리얼은 가격은 그대로 유지한 채 포장 박스를 더 크게 바꿨습니다. 반면 용량은 2.5온스나 줄였습니다. 시리얼뿐만이 아닙니다. 한 유명 화장지는 가격 크기는 똑같아 보이지만 내용물을 확인해보니 두루마리 하나당 30장씩 줄였고 인기 아이스크림은 기존 크기보다 3분의 1이나 쪼그라들었습니다. 영어로 줄어들다라는 뜻의 슈링크와 인플레이션을 합성한 슈링크플레이션 현상은 물가 상승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올해 들어 더욱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Unfortunately, we're in the middle of a tidal wave of shrinkflation because of inflation. 원자재 값이나 임금 상승 등에 직면한 기업의 입장에선 슈링크플레이션과 같이 가능한 소비자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비용 부담분을 줄이는 게 최선의 방책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하지만 눈속임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려는 것은 결국 소비자를 기만하는 가격 인상 행태라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It's a very sneaky way to pass on a price increase. They know consumers will notice a direct price increase, but they won't notice if the product gets a little bit smaller. 이와 관련해 영국에서 진행된 한 여론조사에선 제품의 크기를 유지하고 차라리 가격 인상을 선호한다고 답한 소비자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10%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슈링크플레이션 현상까지 기승을 부리는 초인플레이션 시대. 평소 제품의 가격과 용량을 비교 분석해보는 현명한 소비 습관이 필요하다는 진단입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40여 년 만에 최악의 물가 상승을 기록한 가운데 미국에서 주별 생활비 순위가 공개됐습니다. CNBC가 발표한 주별 생활비 순위에서 미시시피주가 전국에서 가장 생활비가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고 캔자스주와 엘라바마, 조지아주, 테네시주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미시시피주의 평균 주택 가격은 20만 5천 달러, 한 달 에너지 사용료는 160달러로 파악됐으며 이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특히 이름이 같은 캔자스주의 맨하튼과 뉴욕주의 맨하튼 지역의 집값과 렌트비를 비교한 결과 집값은 8배, 렌트비는 5배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물가 상승의 직격탄을 맞아 생활비가 가장 폭등한 주는 하와이주가 꼽혔으며 이어 뉴욕과 캘리포니아, 매사추세츠주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인들의 한 달 생활비 지출이 1년 전보다 500달러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디 애널리틱스 자료에 따르면 미국 평균 가정의 생활비는 같은 물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1년 전보다 493달러 더 지출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같은 기간 주택과 아파트 렌트비가 25.5% 올랐고 원베드룸 아파트의 전국 평균 렌트비는 1,700달러 수준으로 폭등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가솔린 가격을 6월 물가 폭등의 주된 원인으로 분석했으며 렌트와 연료비 등의 상승으로 주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라지브 다완 조지아 주립대 경제학 교수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가솔린 가격은 올해 말까지 고공행진할 것으로 보여 서민들의 경제적인 고통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뉴욕 맨하튼의 렌트비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5,0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부동산 전문업체 더글라스 엘리먼과 밀러 샤무엘에 따르면 지난달 맨하튼 지역의 평균 아파트 렌트비는 5,058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달에 비해 1.7% 상승한 수치이자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9% 급등한 수치입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몰기지 금리가 오르면서 주택 구매를 희망하던 사람들이 다시 임대 시장으로 몰리고 있고 학교나 직장으로 복귀하는 시기인 9월이 다가오면서 수요가 급증하면서 당분간 렌트비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CNBC는 미국민 800명을 대상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업무 수행에 대한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36%만이 긍정적으로 평가해 자체 조사를 시작한 이래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같은 조사에서 바락 오바마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 최저치는 각각 41%와 37%로 집계된 바 있습니다. 이어 CNBC는 이번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률은 11%에 그친 반면 보통이나 나쁘다고 응답한 비율은 88%에 달했다면서 최악의 인플레이션이 지지율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에서 전기 자동차의 판매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동차 컨설팅 업체인 콕스 오토모티브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미국에서 팔린 신차 중에서 전기차의 비율이 5.6%를 기록했습니다. 2분기 순수 전기 자동차의 판매량은 19만 6,788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66.4%가 증가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 이 기간에 신차 판매율은 20%가 감소했고 미국에서 판매되는 신차의 평균 가격은 4만 6천 달러, 전기차 신차는 6만 6천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지난달 미국의 평균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평균 5달러를 넘어서는 등 유가가 급등했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한편 콕스 오토모티브는 현대 아이오닉 5가 새로 출시된 전기 자동차 가운데 가장 인기 있는 차종으로 평가했습니다. 버지니아주에서 대규모 홍수가 일어나 수백여 채 건물이 파손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뷰캐넌 카운티 셰리프국은 지난 12일 버지니아주의 뷰캐넌 카운티 화이트우드 지역에서 발생한 홍수로 도로가 물에 잠기고 400여 채의 건물이 침수됐다고 밝혔습니다. 버지니아주 비상사태관리국은 이번 홍수로 인해 3,700가구가 정전됐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유선 전화기와 휴대전화 서비스 등이 끊겨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Well, it's just mudslides, trees in the road. Water's been in the road, and it's houses in the road, and it's just a mess. So as they make their way back to the shelter, we'll do a reunification and be able to check that box off on where they had, they lived, and go basically house by house and figure those things out. 한편 글렌 영킨 버지니아 주지사는 현재 비상사태를 선포한 상태며 내일 구체적인 피해 규모를 파악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연방정부가 추진 중인 전국 자살 방지 핫라인 서비스가 이번 주말부터 시작됩니다. 988 자살 방지 핫라인 웹사이트에 따르면 오는 16일부터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전문가들과 상담을 연결해주는 핫라인 서비스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누구나 988 번호로 연락하면 24시간 내내 언제든지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전화와 문자 모두 가능합니다. 기존 자살 방지 핫라인 번호는 10자리로 기억하기 어려워 위급한 상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연방의회는 3자릿수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해 통과시켰습니다. 기존 핫라인 번호로도 상담 서비스는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지난 2020년 4만 6천여 명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목숨을 잃었으며 이는 11분마다 1명꼴로 조사됐습니다. 한국과 미국 공군이 처음으로 F-35A를 포함한 연합 비행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북한은 성명까지 내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홍익표 기자입니다. 활주로에서 힘차게 이륙하는 날렵한 전투기, 우리 군의 핵심 전력인 F-35A 스텔스기입니다. 미국의 F-35A 스텔스기와도 편대 비행을 하며 처음으로 연합 비행 훈련에 나섰습니다. 이번 훈련은 굳건한 한미동맹과 연합 방위 태세를 상징하는 중요한 훈련입니다. 한미 연합 훈련에는 양국 스텔스기뿐만 아니라 우리 측 F-15K와 KF-16, 미국의 F-16 등 전투기 30여 대가 참가했습니다. 미국 스텔스기가 한반도에 전개된 건 지난 2017년 말 연합훈련 이후 4년 7개월 만인데 핵과 미사일 위협을 이어가고 있는 북한에 보내는 경고의 의미로 풀이됩니다. 북한 외무성은 이번 훈련에 대해 임의의 순간에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극히 위험한 정세가 조성되고 있다며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미국의 스텔스기 투입은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확장 억제 강화의 후속 조치로 이뤄졌습니다. 앞으로 북한이 도발을 계속할 경우 스텔스기를 비롯한 다양한 전략 무기가 한반도에 배치될 수 있음을 보여준 걸로 해석됩니다. 다음 달 한미 연합훈련도 실시될 예정인데 기존의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이 아닌 실제 장비와 병력이 이동하는 실기동 훈련을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 한국에서 역대 가장 빠른 전파력의 오미크론 하위 변이 BA.2.75 이른바 켄타우로스 첫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BA.5와 더불어 재유행 확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신규 확진자는 4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국내 첫 BA.2.75 확진자는 인천에 사는 60대입니다. 지난 8일부터 몸에 이상을 느꼈고 사흘 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증상이 심각하지는 않아 재택 치료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이 확진자가 최근에 해외에 다녀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방역당국은 지역 사회 전파가 이미 시작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확인된 접촉자인 동거가족 1명과 밀접 접촉자 3명은 아직 추가 확진 판정을 받지 않았습니다. 방역당국은 최종 노출일로부터 14일 동안 접촉자들을 추적 검사하고 감염 경로에 대해서도 심층 조사할 계획입니다. 올해 5월 인도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BA.2.75는 코로나 하위 변이 중 가장 전파력과 면역 회피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까지 10개 나라에서 119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특히 인도에서는 일주일 만에 BA5를 밀어내고 우세종이 됐습니다. 신규 변이의 유입으로 국내 재유행 시기가 더 빨라지고 규모가 커질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동시에 유입이 된다라면 굉장히 좀 길게 이어질 수 있는 유행의 크기가 조금 커지면서 길게. 이런 가운데 오늘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4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젯밤 9시까지 집계된 신규 확진자는 37,134명으로 일주일 전보다 2배, 2주 전보다 4배 이상 늘었습니다. 국가수리과학연구소는 신규 변이 등으로 유행세가 악화돼 감염 재생산 지수가 30% 증가하면 4주 뒤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30만 명에 육박할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대표적 윤핵관으로 꼽히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장제원 의원이 갈등설을 일축했습니다. 두 사람은 오늘 오찬 회동을 하기로 했는데 6개월 직무대행이라는 새 지도부 체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을 드러냈습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이준석 대표에 대한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 이후 새 지도부 체제를 놓고 권성동 원내대표와의 갈등설이 불거진 장제원 의원. 논란이 커지자 직접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권 대표와의 갈등설과 당권 투쟁설 모두 부인했습니다. 파생된 권력을 가지고 이렇게 투쟁하고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저는 사심을 가지고 있지 않고. 의원총회나 중진 모임, 안철수 의원 행사 등에 불참한 것도 다른 일정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불화설은 언론의 억측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 직무대행 체제에 대해 이견이 없냐는 질문에 대해선 답을 피했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모든 상황에 대해서 제 입장을 말씀을 안 드리고 지켜보고 있지 않아요. 지금으로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어요. 조기 전당대회가 치러지지 않은 데 대해 여전히 이견을 노출한 걸로 보이는데 권 대표 역시 어떤 문제에 대한 해법은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다며 의견 충돌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를 두고 갈등이다. 윤핵 간의 분화로 해석하는 건 지나치다고 말했습니다. 한 번 형은 영원한 형인 것처럼 한 번 동생은 영원한 동생입니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두 사람은 오늘 낮 비공개 오찬 회동을 하기로 했는데 새 지도부 체제에 대한 간극을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한국에서 사형제가 위헌인지를 따지는 공개 변론이 헌법재판소에서 열렸습니다. 폐지를 주장하는 청구인 측과 존치 입장에 선 법무부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1998년 강원도 삼척에서 흙먼지를 뿌리며 추월했다는 이유로 신혼부부를 엽총으로 살해한 정모 씨에게 사형이 확정됐습니다. 악마가 시켰다며 어머니와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윤모 씨.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두 살인범들이 사형제 때문에 자신의 생명권이 침해당했다며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헌법 소원은 기본권을 침해당한 당사자만 낼 수 있어 사형이 선고된 또 사형될 뻔한 흉악범들이 청구인이 된 겁니다. 헌법재판소가 연 공개 변론, 생명에 대한 철학적 논의와 함께 사형제의 현실적 효과에 대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위헌론자들은 국가가 생기기 전부터 존재해온 생명을 국가가 뺏을 수 있냐며 범죄 예방 효과도 입증된 적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193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미국의 사형 집행과 범죄 위해력 효과에 관한 연구의 대부분은 사형을 집행하더라도 살인 사건의 발생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법무부는 생명이 절대적이라면 낙태는 어떻게 허용하냐고 되물으면서 사형제의 효과를 방증하는 외국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실제로 영국에서는 1965년 사형제 폐지 이후 20년 동안의 살인죄가 그 이전 20년 동안에 비하여 60%나 증가한 통계가 나왔습니다. 억울한 사형이 집행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매년 살인범은 800여 명인데 사형은 한두 명일 정도로 엄격하다는 반박이 이어졌습니다. 양측 의견을 들은 헌재는 조만간 사형이 위헌인지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국가 부도 사태 속에 반정부 시위대를 피해 싱가포르로 도피한 고타바야 라자팍사 스리랑카 대통령이 도피 닷새 만에 사직계를 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고타바야 대통령은 싱가포르에 도착한 직후 스리랑카 국회의장에게 이메일로 사임서를 보냈는데요. 국회의장은 헌법에 규정된 절차가 끝나는 대로 오늘 중에 대통령의 사임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때 고타바야 대통령의 싱가포르 망명설이 나왔지만 싱가포르 외교부는 망명 신청과 어떠한 허가도 없었다며 개인 방문 자격으로 입국한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고타바야 대통령의 최종 목적지와 관련해 사우디아라비아 제다로 향할 것이라는 추측과 함께 제3의 지역으로 갈 것이라는 엇갈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최대 정당 오성운동의 연립정부 이탈로 위기에 빠진 마리오 드라기 이탈리아 총리가 끝내 사임을 결정했습니다. 현재 시간 14일 내각회의에서 사임을 밝힌 그는 연립정부를 지탱해온 국가적 연대가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는데요. 앞서 드라기 총리는 약 34조 2천억 원에 달하는 민생지원 법안과 연계된 상원의 내각 신임 투표를 오성운동이 거부하자 마타렐라 대통령을 찾아가 전국 위기를 논의했습니다. 오성운동은 그동안 민생 지원책과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을 놓고 드라기 총리와 각을 세워왔는데요. 드라기 총리의 사임으로 이탈리아는 1년 5개월 만에 전국 위기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둘째 딸 카테리나 티호노바가 서방제재 대응기구의 수장으로 임명됐습니다. 현지 시간 13일 블룸버그 통신은 티호노바가 최근 러시아 산업 기업가 연맹인 RSPP의 공동회장으로 임명됐다고 보도했는데요. 우리나라로 치면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비슷한 러시아 재계의 최대 이익단체입니다. RSPP는 비정부 조직이지만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서방의 제재에 맞서 러시아의 대응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티호노바가 재계 요직 자리를 맡으면서 푸틴 대통령이 권력 승계를 준비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 매체 더 타임스는 정치권에서 역할을 하기 위해 훈련받고 있다는 관측이 이번 임명으로 힘을 얻을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한강 유역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그제 안양천 서울시 오금교 지점에는 홍수주의보가 내려졌었는데요. 당시 야외 수영장을 방문한 사람들의 모습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됐네요. 지난 13일 홍수주의보가 내려진 안양천 인근의 야외 수영장. 학생으로 보이는 3명이 상의를 탈의하고 수영장에 들어가는데요. 튜브를 띄운 모습도 보입니다. 사진에 찍힌 곳은 안양천 물놀이장으로 다음 달 31일까지 무료로 운영되지만 이날 집중호우에 하천 범람으로 인한 안전사고로 우려해 개장하지 않았습니다. 광명시 관계자는 학생 3명 정도가 통제선을 넘어와 수영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바로 퇴장 조치를 했다면서 떠난 이후에도 또 올까 봐 1시간 정도 기다렸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안양천이 범람해 하천에 물이 차면 즉시 휴장 조치하고 시민 출입을 통제하지만 간혹 이런 사례가 있어 울타리도 쳐놓으며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접착제 없이 음료수 캔 10개를 얼굴에 붙일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이른바 자석 피부를 자랑하는 이 남성은 미국 일리노이주에 사는 제이미 키튼. 남다른 재능으로 3년 만에 얼굴에 캔을 가장 많이 붙일 수 있는 사람 부문 기네스북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미 2016년 관련 기록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지난 2019년 일본인 도전자에게 최고 타이틀을 빼앗기면서 절치부심 끝에 지난 6월 다시 신기록을 달성한 건데요. 의료진은 키튼 씨가 평균적인 사람보다 산소 흡수량이 많아 피부가 끈적거려서 이색 재능을 갖게 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몸에 뭐든 붙이는 이색 묘기로 주말마다 공연을 하면서 $10,000에서 $20,000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는 키튼 씨. 특별한 피부 덕분에 이름도 널리 알리고 돈도 벌고 계시네요. 폭염에 몸살을 앓고 있는 중국의 한 도시에서 믿지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달걀에서 병아리가 스스로 부화했다고 하네요. 중국 난징시에 사는 왕 씨는 퇴근 후 부엌 수납장에서 들리는 이상한 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깜빡 잊고 있었던 활주자 달걀에서 껍질을 깨고 병아리가 짠 하고 나왔기 때문인데요. 활주자는 일반적인 달걀과 달리 보통 12일에서 13일 정도로 부화가 진행된 달걀로 그 안에는 머리, 날개 등 부화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왕 씨는 매년 여름마다 이 활주자 달걀로 요리를 해왔는데 올해도 15개를 구입해 부엌 천장에 넣어뒀던 거죠. 그런데 최근 난징시의 한낮 기온이 42도에 육박.
암탉의 몸과 같은 온도가 유지돼 병아리가 자연 부화한 겁니다. 현지 누리꾼들은 폭염 덕분에 뜻밖의 생명이 탄생했다는 반응인데요. 어미닭 대신 무더위가 알을 품은 셈이네요. 페루 파라카스 반도 언덕에 있는 2,500년 된 거대한 지상화가 관광객에게 짓밟혔습니다. 이 촛대 그림은 세계적인 불가사의로 꼽히는 페루 나스카 라인에 빗대 작은 나스카로도 불리며 그 높이가 170m, 폭이 60m에 달하는데요. 관광객 3명이 이 문양의 지그재그 형태로 발자국을 남기고 옆에는 바퀴 자국도 있었답니다. 관광객들이 들어간 곳은 출입이 금지된 구역인데다 해당 그림은 배를 타고 바다 위에서만 볼 수 있는데요. 현지 방송사는 당시 근처에 있던 관광선 선장의 증언을 토대로 관광객 5명이 주변을 걷는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국가유적으로 지정된 해당 그림은 앞서 2016년과 지난해에도 훼손된 바 있는데요. 분노한 현지 주민들은 그림을 훼손한 관광객들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챙이 달린 모자를 쓰고 느슨하게 목도리를 목에 두른 채 정면을 응시하는 남성. 놀랍게도 이 그림 속 주인공은 네덜란드의 천재 화가 빈센트 반 고흐입니다. 무려 137년 만에 세상 밖으로 나온 미공개 자화상이라는데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반 고흐가 1885년에 완성한 자신의 초기 작품 뒷면에 자화상을 꽁꽁 숨겨뒀던 겁니다. 하지만 우연히 기회가 찾아왔는데요. 최근 반 고흐의 전시회를 준비 중이던 스코틀랜드 국립미술관이 해당 작품에서 수상한 이미지를 찾아내 엑스레이 촬영으로 자화상을 발견한 겁니다. 전문가는 당시 무명 화가로 궁핍했던 고흐가 돈을 아끼려고 종종 캔버스를 재사용하면서 작품 뒤에 자화상이 숨겨져 있었던 것이 아닌가 추측했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7월 14일 목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